불린대요. 그러니까 땅은 작은데 가는 곳마다 정말 좀 이렇게 그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그게 신기하다는 거죠. 아, 이해가 갑니다. 한국은 3년이 또 바다고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도 이제 지역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막 먹거리도 다르고 볼거리도 다르고 할 거리도 다르니까 진짜 이상한 나라 만든 것 같아요. 사실처럼 이렇게 바다만 면적으로 보면 만드는데 정말 이 다양한 소위 말하는 그 관광 콘텐츠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동해를 한국에 왔을 때 뭐 어땠어요? 막 여기저기 좀 다녀봤어요? Koreának ez egy nagyon nagy erő, hogy leültünk autóba, és gyakorlatilag 1-2 óra le tudsz menni a tengerpartra. Egy Magyarországon ugye mi tengerünk így kb. 6-7 órát kell utazni, hogy egy másik ország, mondjuk Horvátországba el tudjunk menni a tengerig. 우리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애하거나 뭐 했을 때 왜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배 중에 진짜 아무거나 없는 게 있잖아. 아까 왔는데 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예? 움직였다 이거. 뭘 궁시렁궁시렁 거려. 아니, 양념 발라놨어요. 가스에 안 먹는 거야. 들어왔어. 와서 뭐 그냥 들어오라고 뜹니다. 동아리 가듯이. 바다가 있는 건가? 이건 하나 이해성사랑 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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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쭉 가세요, 쭉 가세요. 쭉 가세요, 쭉. 쭉 가세요. 지금 맵이 설정한 대로 가는 게 아닙니까? 예.
어디 가시는데? 산성이요. 예? 산성. 금등 산성 가는 예, 겁니까? 예, 그럼 내비는 지금 다른 데 찍었습니까? 예. 내일이라면 모르겠어. 내일이 믿지 마세요. 예? 내일 믿지 말라고요. 내비를 믿지 말라고? 예. 왜 자꾸 뛰어가. 내비를 믿지 말고 내가 그 길을 모르는데. 내일은 믿지 마세요. 어떤 일로 가니 그 내일은 어디 여기서 직진? 예, 직진하세요. 대관이요, 그 다음에. 갈수 있게 그러니까 뜻에 이렇게 뜻에 묻지 말고 선생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서 빨리 오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한번 인사 좀 하고 하세요. 너무 묻지하지 말고. 아니 그 정도서도 아프지. 임수차도 지금 이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학교 일 때문에 출강을 하는 거지. 안티로 한다고요? 그래서 좀 오르지. 그리고 또 구선에도 이래하면 비리비리하고 옴대는 나가고
알레르기가 오는지 감기가 오는지 비리비리하지. 그러고는 근데 이거 똑같다. 책임감이 있어야지. 내가 몸이 막 오거나 요새 좀 죽을 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 나가고 이해하지만 좀 감정 상한 거 가지고 그냥 속상하다고 탁 하고 가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때 약속을 받아냈다. 그냥 다 까먹었어. 이거 찍어. 그래서 잘 찍잖아. 사진 찍었는데 사진 찍고 이거 내딱 중간 여기다 딱. 아니 솔직히 액자를 만들어. 다음 주까지는 원래대로 합니다. 네, 유중심 상무 부분. 찍고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는 수요일 날 오전에 오세요. 네, 바로 정제로 있어. 또 아닌데. 다음 주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밤주사 스케줄 짜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머리가 박이 타서 나가는 집사. 응? 내가 집사님 이게 이치로 하라고 이치로 언제 끝납니까? 아직 멀어요. 마무리 중인데 금 떴고 가서 시험을 되는데 비우면 되는데 왜 안 쉬어요? 기다린 중이라? 아니 못 갔죠 지금까지. 빨리 그 치료 받으라고. 남은 잔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140만 원. 계좌번호 불러보세요. 불러보라고. 불러보라고 빨리. 원장님이 해줄라 할 때 빨리 불러. 폰이 있는데 폰이 있는데 돈 있어요. 계좌번호 보내요. 돈 많아서. 그러면 그 받는 계좌번호 내한테 메시지 톡으로 보내요. 개인 톡으로 보내서 답기 올리지 말고. 직원들한테 말하지 말고. 엄마한테도 말하지 말고. 네? 약속하는 겁니다. 200만 원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할 메시지를 계속 틀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해설했고요. 그래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적어도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니까 결국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부정선거나 이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었다라는 입장문을 우리가 전국 다니면서 틀어주고 해설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홍정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광화문 애국 세력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저들의 지금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세력들은 민노총이거든요. 결국은 그 막스레닌주의나 공산주의 혁명론에 보면 노동자 농민 세력이 주력이거든. 그 중에 주력은 노동자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 세력의 혁명화 만들기 위해서 무지한 노력을 기울인 공산혁명 세력은요. 지금 이제 그래서 민노총을 만들었고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서 민주란 이름 붙은 건 전부 다 민주가 없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그러고 민주당이 그러고 뭐 민주 변호사에도 그러고 전부 다 그 이름 붙인 놈들은 항상 이 빨갱이 좌파들은 공산주의 세력들은 언어의 혼란 전술을 써가지고 굉장히 민주인 것처럼 평화를 떠드는 놈들이 반평화 세력이고 그렇죠. 통일을 떠드는 놈들이 반통일 세력이 이놈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그동안에 이놈들이 그 핵폐에 대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침묵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막바지 왔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전목사님 말한 대로 대한민국 망했다가 지금 이번에 보니까 총체적으로 암덩어리가 국가 모든 기관마다 암세포가 완전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만성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동안 진짜적으로 구축하다가 이놈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원래 민주노총도 그렇고 원래 신성한 그 노동 현장에서 노동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게 노동법 아닙니까? 노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데 했다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윤석열 탄핵이라고 이런 짓만 한다 이 말입니다. 민노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노총의 핵심 조직국장이 간첩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조직 전체가 우리 민노총은 다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언론도 민노총 이하의 민원련을 지금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실상 이 민주노총에 가지고 완전히 자각되어 있고 정교조조차도 그 하부 기관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세력을 보면 우리 황 장군님이나 우리 홍정미 목사님이 계속 의심스러웠던 게 뭔가 이 대통령의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규모의 계몽적 계엄이 실제로 갑자기 이 내란으로 변하는 과정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언론, 검찰, 경찰 모조리 일사분란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좀 저희가 버티는 와중에 밝혀졌지만 이 12월 4일 날 해제하고 12월 5일 사이에 4일, 5일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게 이제 좀 속속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 곽종근 특전 사령관한테는 이 미리 너 임마 내란죄로 몬다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곽종근 사령관한테 우리가 찾아갈 테니까 나와라. 그리고 물어볼 질문까지 미리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협박원이 양심 고백하라는 게 협박하고 양심 고백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란죄를 고백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지시를 그걸 만들어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홍장훈이라는 국정원 1차장 고백 거기도 보니까 박선희라는 자와 통화하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메모를 하는 게 원래는 이 비상계엄이 있으면은 그 주요 인물에 대한 동향 파악하는 거는 기본적인 임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식이죠. 그래서 기본 임무도 그 홍장훈이가 계속 물으니까 방첩 사령관이 마지못해서 말해준 건데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박선희가 간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그게 1조, 2조, 3조 체포하라고. 그러면 두 개. 하나는 곽종근이가 그 곽종근을 시켜서 국회에 들어가서 문을 부수고라도 기운을 끌어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홍장훈 메모서에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거. 이 두 개가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내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기에 모든 언론이 내란을 몰고 갔다고. 그러니까 홍정원과 홍장훈과 그 곽종근을 이어지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뭡니까 박선현을 비롯해서 군대 포스터를 했던 김병주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완전 한마디로 말해서 내란 조작 사건이다. 내란 조작 사건이죠. 내란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저놈들이 저렇게 했구나. 저렇게 줄 탄핵하고 하는 걸 보니까 저것들은 아예 탄핵을 기대도 하지 않으면서 모조리 그냥 국가를 해체하기 위해서 저런 짓 하는 거 국민들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들이 이제 조급해지니까 빨리 헌재를 압박하면서 빨리 선고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그 현재 상태로 선고하면은 기각된 걸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을 해가지고 빨리 우파에 있는 그 사람들 전부 넘겨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빨리 공간 협박을 해서라도 전부 다 탄핵을 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계속하는 거죠. 또 한편 또 만역을 임명을 하면은 남아있는 지금 한덕수 다시 탄핵한다는 공간을 협박을 하고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사람들도 지금 시간 싸움이고 우리도 시간 싸움이고 막바지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미래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내란 공작은 그래서 그 12월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5일, 6일 사이에 내란 공작이 이루어지고 8일부터 사실상 그때 김정현 국방장관이 자진 검찰에 출소했는데 받자마자 구속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군 장성들을 다 구속시켜버렸다고요. 그러니까 8일부터
시작됐더라고요. 보니까 8일부터 그러니까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1차 공작이. 근데 사실상 그때 지금도 기억나지만 정광훈 목사님하고 저희들이 그때 이제 포항을 비롯해서 전국을 돌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 계엄 포고문을 읽어주고 해설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 내란 내자도 끓이지 말라 말이야. 내란 아니다. 라고 이제 싸우면서 제가 보기엔 12월 14일 날부터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보기에는 12월 28일이 결정타였습니다. 그때 날도 추웠는데 지금도 기억해보면 이 12월 그 2019년도인가요? 10월 3일 날 광화문에 모인 것만큼 엄청난 인원들이 그 광화문 광장 그 추위를 뚫고 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깨어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정광훈 목사님이 자유마을 돌면서 전국을 돌면서 몇 차례 순회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조직하고 그 과정에 우리 국민들의 뭔가 그 깨어나는 계몽의 불씨들이 살아있다가 그 불씨들이 퍼졌다고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거기에 우리 황 장군님께서 계속 가장 앞장서 계셨으니까.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거죠. 이 탄핵된 것 자체는 저는 제일 큰 책임이 한동훈이한테 있다고 봅니다. 아니 한동훈이가 있거나 한동훈 그쪽에서 탄핵 찬성에 가담만 있으면은 탄핵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계엄 선포하고 난 뒤에 얼마 불과 그 생중계를 했으니까 불과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동훈이가 국회에서 이재명하고 만나서 위원 유보비라며. 위원 아니 그날 그 당일날 국회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2월 3일 저녁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집권 여당인데 집권 여당의 그때 저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야? 계엄이라는 게 비밀성이 있습니다. 계엄이라고 하면서 뭐 저 여당 대표한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대통령한테 쫓아가야죠. 왜 이러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예? 아예 거기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한동훈이와 계엄에 참석한 찬성한 그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제일 나쁘다는 겁니다. 탄핵만 안 됐으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재난 이거도 더 잘 수습할 수 있고 다 하는 겁니다. 그 첫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과 박선은 이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군, 경, 검찰, 수뇌부는 이건 반란 세력입니다. 반란 세력. 왜냐하면은 그건 상식입니다. 상식. 내란 그러면은 현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내란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가장 정점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왜 그럽니까? 쿠데타 했다고요? 무슨 쿠데타를 했습니까? 규모나 이런 거 봐서 전혀 목적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우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정말 우리 광화문에 나오신 우리 애국 세력들, 또 문재인 정권 5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계속 항거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 우리 애국 세력, 우리 목사님과 우리 애국 세력 없어서 벌써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은 저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거의 구분홍선까지 우리가 이기고 마지막 돌격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헌재 심판이 뭐 저는 이번 주에 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끌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어제 벌써 아시고 토요일부터 지시를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헌재 앞에서 저놈들은 모든 수단을 갑니다. 보니까 민노총이 뭐 계속해서 저 다양하게 행진까지 하면서 포단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뜻이 모여진 뜻이 저항권이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헌재 앞에서 지금 철야 교대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도 한 번도 빠지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교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뭐 모든 조직은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우리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 일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보니까 1차 저들이 대통령 계엄을 내란으로 모는 공작은 거의 실패된 것 같아요. 1차 공작은. 왜냐하면 국민들이 야 내란이란 걸 이제 국민들이 다 이제 헌법학자, 법률학자들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야 내란이란 건 북한 분란이 있어야 되고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폭동도 그냥 폭동이 아니고 그냥 한 지역을 덮을 만큼 폭동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 권능을 중개해야 되는데 아니 국회에서 계엄에 해제 요구도 했는데 무슨 국헌 문란이냐 말이야. 그 내용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대통령이 지금 억울하게 당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지율이 3% 떨어지고 아예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12월 12일 날 사실은 11%까지 떨어졌다가 오히려 반등되면서 1월달 되니까 30% 40%까지 올라갔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항의 힘들이 모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니요. 그러면서 앞에 아니요. 앞에. 내란 논란들이 파괴에 들어가자. 여기 앞에 있네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은 거의 물리적 돈까지 예. 절대로 물리적 돈까지 사람 지르지 말고 길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야기해야지. 감행하는 각오를 갖고 있는 실질적인 2차 사람 내란에 지르면 되나? 그 돌입한 미리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신호탄이 해야지. 이재명이 내가 이야기한 하면서 사고 나면 심리적 내란이 어쩌려고. 아니라 에이, 물리적 뭐, 내란에 그 예고돼 있다. 뭐 라는 네이밍, 거고 제가 지금 그 네이밍 민노총 그 내부 내가 이거 오는 길이 통신을 아니잖아요. 띄우는 거 그거 보냈는데 그러면 그거 한번 손님이 길을 잘 올려주실래요? 알면 이야기를 차분하게 해야 되지. 3월 31일부터 4월 올린 민노총 투쟁 일정 해가지고 제가 오은지 간사한테 보낸 거. 예. 그거 좀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예. 저거 좀 한번 키워봐 주세요. 예. 윤석열 즉각파면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민주노총 투쟁 일정이 나왔거든요. 지금 헌재 규탄, 지금 당장 파면 선고하라. 양대노총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동안 한국노총은 약간 민주노총과 달랐는데 지난번에 그 한국노총 침투 간첩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창원 간첩단 사건에 한국노총에 그 간첩이 침투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거의 민주노총 똑같이 됐거든요. 양대노총이면 200만 명입니다. 엄청난 물리력이니 저것도. 200만 명이 지금 4월 1일 화요일 6시 경복궁 월대 앞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중요한 양대노총 비상행동이 돌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헌재 규탄 지금 당장 파면 선고하라 비상행동 24시간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 목사님이 저걸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맞대응하겠다는 거죠. 저거 200만입니다. 그러니까 저 집단은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또 이렇게 남성 중심으로 되는 참 군대 내놓고는 가장 강력한 집단인데 군대는 뛰어나올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바로 한국의 양대노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자유파 세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대구권을 중심은 이 세력 외에는 지금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부 코리아가 뛰어나가지고 우리와 달리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주 세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억지로 그 세력만 부각하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저 광화문 세력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 하는 거고 아무리 그래도 그 대한민국의 중심은 자유파를 지키는 수세력은 광화문 애국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은 전부 다 자발적으로 자원해가지고 나가지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과 애국 성도들이 나와서 저 붉은 세력들과 좋지 않은 무리들과 싸우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그대로 저들의 의도대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사실을 각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지금 이 한국노총하고 이 헌재 앞에서 집회하고 헌재까지 행진해서